일반적인 번개처럼 땅을 향해 내리치거나 구름 사이를 옆으로 가로지르는 대신 거대한 제트 번개는 구름 꼭대기에서 위쪽으로 폭발해요. 이 번개는 80km 이상 하늘로 솟아올라 우주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거대한 제트 번개는 가장 강력하고 희귀한 종류의 번개입니다. 1년에 약 1000번 정도 발생하며 일반 번개보다 최대 50배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리고 얼마 전 연구원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큰 거대한 제트 번개를 감지했습니다. 2018년 오클라호마 상공의 구름에서 발원했습니다. 전하 이동량은 이전 가장 강력한 거대 제트의 거의 2배에 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구름에서 지상으로의 전하 이동과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구상번개는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빛의 구체입니다. 주황색, 노란색 또는 빨간색일 수 있어요. 때때로 구상번개는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해요. 다른 경우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지상에서 몇 미터 상공에 떠 있기도 합니다. 구상번개는 열을 방출하지 않으며 소리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물체에서 튕겨나갈 수 있어요. 번개가 TV와 같은 전기 물체에 부딪히면 보통 유황 냄새를 남기고 조용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요. 하지만 화재를 일으키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뇌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멀리서 하늘을 밝게 비추는 거대한 붉은 섬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괴한 우주 해파리와 비슷하지만 물론 해파리는 아니에요. 스프라이트 또는 레드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구름에서 우주로 번쩍이는 번개로 알려져 있죠. 밤하늘에서 깜빡이는 이러한 시각적 형상은 대규모 방전입니다. 뇌우구름 위 최대 90km 고도의 높은 상공에서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실제로 볼 수 없어요. 일반 번개와 달리 레드 스프라이트는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체 번개의 5%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게 발생해요. 사람들은 1886년에 처음으로 이 현상을 목격하고 1889년에 사진을 찍었어요. 나가 파이어볼은 태국의 메콩강 상공에 갑자기 나타나는 이상한 불덩어리예요. 유령 불빛 또는 메콩 불빛이라고도 불려요. 이 빛나는 구체는 물에서 공중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크기는 작은 반짝임처럼 작기도 하고 농구공만큼 크기도 해요. 현지인들은 밤마다 10개에서 수천 개의 불덩어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해요.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현상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어요. 한 전설에 따르면 나가 파이어볼은 나가라는 거대한 뱀 같은 생물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메콩강에 서식하며 불덩어리를 뱉어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죠.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와는 다른 훨씬 더 지루한 설명을 합니다. 빛의 구체는 공기와 접촉할 때 발화하는 메탄가스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휘슬러는 전자기 새벽 합창이라고도 불려요. 번개가 치는 동안 대기 상층에서 발생하는 고음의 소리입니다. 휘슬러는 실제로는 전자기파이지만 오디오 주파수에서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신기를 사용하면 오디오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휘슬러는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 지구의 한 반구에서 다른 반구로 이동하는 번개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이저 1호와 2호 우주탐사선도 목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휘슬러 소리와 유사한 활동을 감지했어요. 이는 조비안 휘슬러라고 알려져 있어요. 슈퍼볼트 번개는 일반 번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더 강력해요. 또한 모체 폭풍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번질 수 있어요. 북반구에서는 11월부터 2월까지 가장 큰 볼트가 발생해요. 또한 육지보다 바다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다음 슈퍼번개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파악하기 위해 6개 대륙의 약 100개의 번개 감지 시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요. 이 관측소는 매우 낮은 주파수를 조정하여 번개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 덕분에 연구원들은 2010년에서 2018년까지 20억 번의 낙뢰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8,000번은 슈퍼볼트였어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낙뢰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번개 유형 중 하나는 아마도 맑은 공기 번개일 거예요. 이 번개는 말 그대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인데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번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수평으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뇌우 구름의 측면에서 나오는 구름과 지면 사이의 번개입니다. 그런 다음 구름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요. 그리고 그 후에야 비스듬히 내려와 지면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번개는 모 폭풍 구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번개의 가장 위험한 점은 맑고 푸른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헬멧을 쓴 사이클리스트가 날씨가 맑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경험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번개가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뇌우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어요. 카타툼보 번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번개 폭풍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폭풍의 중심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 상공에 있어요. 이 폭풍은 일반 폭풍보다 훨씬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카타툼보 번개는 1년에 140에서 160일 밤 동안 발생하고 하루에 9시간 동안 지속되며 분당 16번에서 40번의 번개를 일으켜요. 번개는 같은 장소에 2번 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카타툼보는 이 법칙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적어도 폭풍 구름이 해마다 같은 장소에 모이는 걸 막지는 못하겠죠. 불타는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불무지개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원호로 알려진 구름의 일종입니다. 이 드문 현상은 조건이 맞을 때만 발생해요. 처음에는 작은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고도가 높은 구름이 형성돼요. 태양은 이 구름 사이로 적당한 각도로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태양은 얼음 결정을 통해 굴절되어 놀라운 색채를 만들어내죠. 그 결과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무지개와 같은 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색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의 선명한 색조가 불꽃과 비슷해요. 끔찍한 폭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슈퍼셀 뇌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슈퍼셀 뇌우는 가장 드문 유형의 뇌우이지만 가장 위험하기도 해요. 악천후, 강풍, 매우 큰 우박, 심지어 격렬한 토네이도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퍼셀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중저기압이라고 불리는 깊고 지속적인 회전 상승 기류예요. 슈퍼셀은 잠재적으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의 악마, 불의 토네이도라고도 불리는 불소용돌이는 소용돌이 치는 불과 재소용돌이로 보이며 잔해와 가연성 가스를 먹어치웁니다. 일반적으로 바람 소용돌이로 시작되며 연기로 인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승하는 열기와 바람이 부는 조건이 만나 소용돌이 치는 공기 소용돌이를 만들어요. 이러한 소용돌이는 토네이도와 같은 소용돌이를 형성할 정도로 강렬해질 수 있죠. 불소용돌이는 큰 소용돌이를 만들기에 충분한 바람이 불 때 산불이나 산불 폭풍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가장 큰 소용돌이는 14m 높이의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도 있습니다. 불소용돌이는 종종 파이어네이도, 파이어스월 또는 파이어 트위스터와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너무 강렬하여 실제 토네이도를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불소용돌이는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구름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설령 발생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토네이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